버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하프타임. 네, 후반전은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영화를 다루기로 할 예정인데, 이번 주 영화 저는 조금 설레면서 봤어요. 이번 주 영화 제목이 뭐죠, 해백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모든 것, 모든 곳 한 방에라는 영화지요. A24에서 나온 영화고, 사실 올해 미국에서는 상반기에 개봉했어요. 전 그때부터 좀 알고, 미국에서는 이미 뭐 구글 무비나 이런 걸로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좀 되게 늦게 수입이 된 편이라 하고, 사실 좀 독립예술 영화 계보인 A24 영화 중에 지금 최고 흥행을 하고 있는 영화인데,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오늘도 이제 스토리 듣고 가야겠죠. 안 감독의 몬스터.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조이! 얘가 대체 어디 간 거야? 에이블린! 어머! 조이는 딸인데? 네, 저는 알파버스의 조이니까요. 차! 버스 점프! 어우, 저런. 조이! 에이블린! 너는 알파버스의 조이? 아니요, 레드벨벳의 조이입니다. 세상에 맙소사!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곳에, everywhere, 한 방에, all at once, 있어, coming soon, yeah. 네. 아, 이게 쉽진 않아요. 막 소리만 지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무슨 새가 구애하는 것처럼. 좀 특별 출연 있죠. 레드벨벳. 예. 좋습니다. 빨간맛. 좋습니다. 저희 누군지 잘 몰라요. 네, 크러쉬랑 사귀고 있죠. 맞습니다. 네. 좋아요. 멍때리기 대회 우승하셨던 그분. 네. 멋진 분이시죠. 네. 그 비 맞으면서 노래 부르는 짤이 왜 유행하는.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무튼 스토리 잘 들었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루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거 그 본 분들 대부분이 제목을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브리 거시기 뭐더라? 에브리 그거요. 그 영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헷갈려요. 이게. 하고 뭐 그럴 수 있지요. 한 줄 평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 저는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까입니다. 본인 개인의 경험이지요. 잠깐 울고 올게요. 크러쉬 네. 그 약간 비 맞으면서 눈물이 짤을 지금 나는지. 써야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때 잘했으면 지금 아이랑 같이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고 있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멤버 같은 딸이 있겠죠. 아유, 좋네요. 예. 핑클인가요? 아니요. 있음이 다람쥐. 좋습니다. 자, 한줄평 해백님. 네, 저는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어떠한 인생을 살더라도 삶의 원동력은 내 사람. 네 사람 그 숫자 4맨인가요? 아니면 마이맨인가요? 나의 사람입니다. 나의 피플. 나의. 마이 나의. 피플. SG 워너비 내 사람. 네. 좋습니다. 이 감독님은요? 제 한 줄 평은 오버 더 멀티버스, 오버 더 매트릭스입니다. 아마 또 영화의 양식과 다루는 소재에 관한 평가겠지요. 뭐 제 거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영화에서 우선은 멀티버스 세계관을 대놓고 갖고 왔고 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그 제작을 마크 루소 형제 네. 어벤져스가 직접 제작을 했고 네. 저는 그게 이 멀티버스 세계관을 다룬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히어로물들이나 이런 데에서 그리고 지금 새로운 페이즈 5, 4 그 마블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멀티버스고
지금 히어로물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도 난해하고 있는 그 네. 멀티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라서 오버 더 멀티버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멀티버스만 다룬 영화는 꽤 있었을 수도 있고 뭐 타임루프물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 다루고 그게 어떤 주제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 수없이 많은 영화가 차용이 됩니다. 근데 뭐 2000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리고 화양연화 디테일한 얘기 이따 또 하겠지요. 막 이런 영화들을 대놓고 오마주와 패러디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트릭스의 본격적인 그냥 대놓고 쓰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 전체 큰 틀은 매트릭스랑 똑같아요. 네. 몇몇 장면들도 그렇고 거의 떠오르게 만들어 놨고 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트릭스보다 이 영화가 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매트릭스는 그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숑 막 이런 거 하고 그 세계관을 소개해 준 건 좋은데 그 세계관을 진짜 그럴싸한 것처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무슨 프로그램 안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된다고 하려고 막 개연성을 막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근데 사실 그걸 개연성을 갖다 붙일수록 사실 이상한데 그렇게 말이 되진 않는다 하면서 약간 그쵸. 유치해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저는 깜짝 놀란 게 개연성을 그냥 무시하고 개연성이 들어갈 곳에 재미로 메꿔버려요. 희한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개연성이 없는 행동을 하면 더 네. 멀고 정확한 점프대로 점프를 한다라는 게 매트릭스도 점프라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먼저 사용을 했었고 그렇죠. 매트릭스는 그게 무슨 과학적인 원리 막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선 그런 거 필요 없어. 웃기면 돼. 그래서 막 이상한 막 다 흉내 내고 코 깨물고 막 이상한 개연성 없는 갑자기 뭔가를 꽂고 어딘가에 막 오줌 지리고. 와 나는 그게 사실 논리적인 걸 이미 벗어나서 화면을 즐기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그렇죠.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렬하게 와닿아서 네. 영화에 대해서 설득력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저는 매트릭스를 넘어선 어떤 지점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싶다라고 네. 말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하지만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이 영화가 나온 거지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안 감독님은 한 줄평이 뭐였더라?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까라는 건데 얘기해봐요. 몇 년 전? 벌써 때는 누구였어요? 바야흐로 직업이 뭐였어요 그분은? 배우였죠. 아 어허. 이미 결혼하셨고 아니요. 아직 안 하셨어요? 행방불명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센거지 이런가요? 생갈치요? 그분도 탈주자가 되셨군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이 영화가 저는 일단 발상 자체가 되게 경악스러울 정도로 어지러워가지고 되게 매력 있었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가려면 끝까지 가야지 이 정도로 가야지 애매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좋았고, 그러니까 마블이 어느 우주가 현재일까 이게 되게 중요시 여겼다면 이 영화는 그냥 결국 우주는 하나야. 그런 얘기를 해주는 맞습니다. 것도 딱 되게 좋았고 설정 자체도 역시 병만 매트릭스 같은 느낌이 전 되게 괜찮았던 게 네. 현실 세계에서 괴랄한 짓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 발상은 너무 좋았어. 되게 신기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발상을 했지라는 생각했었고 제일 궁금한 거는 배우들이 이 시나리오를 이해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어려워. 뒤로 갈수록 내가 이해하기에는 그래 그렇대 하니까 하는 거지 저 이해하고 했다고 이거는 저는 솔직히 감독도 궁금해요. 진짜 이해하고 저는 했는지. 근데 감독은 뭐 이해했을까라고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큰 흐름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몇 가지 에피소드만 배우들 연기하고 네. 결국엔 감독이 편집이랑 그쵸. 효과로 다 메꾼 거지. 그러니까 장면 하나 한 커트에 엄청난 쇼트가 와, 들어가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와, 야, 감독이 대단하다고 맞아. 생각한 게 그게, 그 수없이 많은 멀티버스 악마도 애니메이션도 나왔다가 막 그쵸. 양자경 네. 바뀌는 거는 사실 양자경 씨는 연기 그냥 한번 하고 이거를 다 메꾼 거잖아요. 그 CG 효과랑 이걸로. 그 딸내미랑 머리끄댕이 하는 그것도 씬도 또 네. 와. 그 안에서 때렸다가 뭐 안아줬다. 사실 근데 그거 배우들은 그냥 싸우는 건데 그쵸. CG나 이걸로 칼을 뭘로 바꾼 네. 이거는 감독이 엄청나게 공들여가지고 네. 그 그쵸. 편집 이게 그 결국 아이디어와 네, 얼마나 맞습니다. 그 진짜 그 영혼을 갈아 넣은 그 이게 되게 영상미가 쩔어요, 진짜. 아, 진짜. 그리고 영화를 보는 것에 중점을 둔 작업이라고 보여졌는데 저는 이해를 하려고 보다가 중반에 놨습니다, 그냥. 이거를 이해할 수가, 난 이걸 이해하는 자체가 그냥 보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진짜 제목대로 모든 것이
모든 곳에서 한 방에 정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뭐냐면은 멀티버스고 나발이고 중요한 거는 결국 우주는 그렇게 정리되는 거다. 맞아요. 이거에 대한 통찰력이 돌멩이 장면도 그렇고 와 이게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 얘기를 하면 이 영화에서는 설명하는 건 수없이 하는 멀티버스를 다 경험해봤자 해보고 나니까 결국엔 지금의 내 문제랑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영화의 초반에 남편이 그래요. 아니 그 세무사랑 얘기하고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멀티버스가 지금 파괴될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초반엔 얘기하는데 영화 끝에선 다른 우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우주가 중요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신기한 건 이 영화를 뭐 사실 그 멀티버스 세계관을 배제하고 그냥 자기의 혼돈스러운 마음이랑 가정사랑 모든 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어떤 거를 깨닫고 그 큰 한 발을 내딛으면서 딸과의 관계나 다른 걸 정리하면서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현실의 에블린 이야기로만 가고 사실 멀티버스는 가상이나 환타지 그걸로 쓰여도 되지 그게 없었다고 가정을 해도 이야기가 되긴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조금 그 시선으로 보면 영화가 조금 아깝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성 서사로만 국한해가지고 뭐 엄마와 딸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좋은 소재인데 이 영화는 그 영화야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이 영화가 좀 아깝긴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그 중요한 게 그 저는 여성 서사가 제일 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지인 여성분한테도 좀 보기를 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서사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또 좋은 게 여성 서사 말고 저는 사실 남편이 나오는 모든 장면이 다 좋았고 전 남편 장면을 저 극장에서 두 번을 보면서 두 번째는 초반에 남편이 하는 몇몇 대사부터 막 찡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의 마지막에 중요한 몇몇 대사들을 생각하고 이 배우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되게 주변에 무시하는 그냥 다정하고 자상한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 사람의 싸움 방식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약간 아버지 서사도 좀 건드리고 여러 가지를 약간 파편화해서 보는 사람마다 조금 폭싱된 걸 다르게 해놓은 게 또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짝퉁 성룡 닮으셨죠. 맞습니다. 근데 그 캐스팅도 기가 막히고 그분 이따 좀 얘기할게요. 네. 시호이칸이라는 배우인데 어렸을 때 우리가 봤던 배우야. 그렇죠. 그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는 네. 닮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대머리 적소리는 닮았죠. 너무 멋있다까지. 하여튼 해백리 한 줄평. 네, 저는 어떠한 인생을 살더라도 삶의 원동력 내 사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화가 뭐 어떤 기교나 촬영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대단한 영화들이 많지만 또 그러다 보면 주제를 놓쳐버리거나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가족 영화와 맞아요. 이 가족 어떤 그 관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끝까지 들고 가는 걸 보고 제가 한 줄 평을 이렇게 적었고 특히나 이 그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어떤 세대 갈등이나 그리고 가족의 해체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너네가 이렇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런 해결책도 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멀티버스인가요? 그러니까 결과 따로 살아라. 요즘 젊은 그러니까 뭐 어린 친구들이나 좀 이런 거를 보면은 약간 허무함, 공허함 막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좀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 에블린이 하는 거죠. 어떻게 다 애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 모든 거를 알아도 알고 난 뒤에도 계속 내 사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극대화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딱 놔버리거나 이 사람은 나랑 뭐 엄마는 나랑 안 맞아 아빠는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금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런 부분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맞아요. 보면서. 하고 저도 되게 근본적으로 이게 개인보다는 가족에 대한 메시지가 크고 네. 보면 아내가 혼자서 극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남편이 잡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적극 한마디를 내뱉어서 동요된 아버지도 자기한테 손을 내밀면서 그렇죠. 가족이 단결됐기 때문에 딸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게 본격적인 메시지는 아닌데 저는 이 영화에서 좋았던 건 결국엔 마지막 에블린이
그 여기서 아까 내려놓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베이글 네. 베이글로 네. 표현되는 모든 욕망이나 이게 거기에다가 얹혀놓고 그냥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힘들고 혼돈스럽고 발전이 안 되니까 그냥 베이글 같은 거 먹으면서 그냥 스트레스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살도 더 찔 수도 있고 건강도 해칠 네. 수도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결국엔 에블린이 한 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대화에 대해서 소통을 위해서 한 발을 내딛는 이건데 결국에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른이 그래도 누가 뭐 꼰대라고 얘기하려나? 어른이 먼저 나서서 제안을 하고 손을 내밀어야만 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태도가 저는 우선 좀 좋았고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요즘 아이들 버릇없어 막 뭐 소크라테스 때부터 그 돌던 말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 피라미드 때부터 들었습니다. 애들이 먼저 어른한테 손을 내밀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미 삶을 좀 더 살아온 사람이고 약간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 조금이라도 경험을 많이 이미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양보라거나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미래에 경험하지도 못한 걸 경험한 선대들을 이해하고 양보하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이 영화 보면 에블린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살아왔고 그리고 나서 멀티버스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좀 바래왔던 뭐 인생이나 그리고 놓쳤던 인생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자기 스스로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남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이 그 딸 조이 같은 경우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너무 많은 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결말은 결국 죽음이구나라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앞 시대를 먼저 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토대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이 영화에서도 아마 내 말하는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댓글에서 뭘 많이 배우는데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그거였거든요. 결국에 얼굴 한번 더 볼 사이면은 먼저 손 내미는 게 어른이라고. 맞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좀 어리거나 경험이 없으면은 에이 손절 이러고 끝나버리는데 오히려 얼굴 한번 더 보고 관계가 유지되려면 먼저 어른이 손 내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재밌는 점은 저는 그거였어요. 조이의 스탠스가 재밌었는데 딸내미 오히려 딸내미가 찾아온 거잖아요. 모든 멀티버스를 다 경험하고 나서 엄마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발상도 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게 뭐 근데 사실 진짜로 다가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적으로는 항상 다가가고 싶어 하는데 그쵸. 어머니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그쵸. 걸로 보일 수도 있고 멀티버스 세계관 속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것도 있었고 돌멩이 씬에서도 결국 엄마가 진짜 돌멩이는 대박이야 난. 근데 진짜 영화 끝나고는 그 돌멩이 이미지가 강렬하고 이게 포스터 같은 돌멩이 포스터가 있어요. 저거를 너무 인쇄해서 집에 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 돌멩이 사진이. 그리고 그 장면만 따로 잘라내서 독립영화로 만들어도 이거는 괜찮은 거 기발하죠. 같아요. 대사 한마디 안 나오고. 심지어 저번에 우리가 비카이드 리와인드 얘기 많이 못 나눴지 않습니까? 개별 그 옴니버스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멀티버스 세계관이 비카인드 리와인드에서 봤던 것처럼 되게 기발하기도 하고 그쵸. 참신하고 뭔가를 띵 때리는 게 있어가지고 와 되게 대단하다라고 핫도그 생각을. 손가락 네. 너무 인상. 너무 들어.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요즘에 그 소위 말하는 유명한 배우들도 극찬을 하더라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근데 그 강 누구 하여튼 천우희 배우도 그렇고 되게 그래요? 많이 강 누구 맞아요. 배우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다 보고 나서 느꼈던 게 이 영화가 약간 그런 영화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내가 되게 만족을 하면은 뭔가 내가 업그레이드 된 느낌? 왜냐면 이 영화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는 봤는데 난 모르겠어. 근데 누가 재밌대. 근데 나도 재밌는 것 같아라고 하는 순간 나의 어떤 지적 허영심이 채워지는 느낌이랄까 그게 좀 들어서 좋긴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한 게 이 영화가 저는 좋고 이 영화의 가장 그 대단한 게 사실 화려한 멀티버스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확실한 건 그게 아닌 가족 서사랑 어떤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요게 너무 잘 구축이 돼 있고 좋은 배우들의 좋은 연기로 그 가장 기본적인 전 심파라고 하자면 심파일 수도 있는 인간 드라마가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 나머지 걸 화려하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다시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에는
양자경의 힘도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게 저는 양자경과 한 줄 평을 사실은 예. 양자경은 만능이다 이러려다 말았는데 양자경은 다 돼요. 저는 이 영화 보면 느꼈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우선 양자경 제작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음. 양자경이 대본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양자경과 촉도 좋으시네. 남편분과 그리고 딸 이 셋이 사실 이 영화 전체를 보면 막 화려한 그런 건데 저한테 강렬에 남는 건 남편이 오열하면서 왜 싸우지 말라고 왠지 왜 싸운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나 때문인 것 같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슬퍼하는 장면이랑 양자경이 딸 설득하는 장면하고 딸이 마지막에 떠나면서 엄마는 어디도 갈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남아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 막 진짜 그냥 딸이 막 울면서 연기하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울림이 커가지고 이게 나머지에 유치하거나 기발하면서 아니면 변태적인 몇몇 장면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것들을 전부 다 소거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배우한테 엄청나게 큰 의지가 된 영화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그 설정도 좋았어요. 왜 지금의 양자경이 제일 좋으냐면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다 잘 됐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이블린이기 때문에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야. 굉장히 저한테 딱 꽂히는 메시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 감독이 행복할 수 있는 건 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네요. 안 감독님 네. 다른 멀티버스에서는 여자친구도 막 여럿 있고 결혼도 했고 막 이랬다라는 건 로또도 맞고. 네. 안 감독님이 우리 중에는 에블린이다. 아이고 이런 대팔려 대팔. 이런 대팔. 그리고 이거 약간 이건 곁다리인데 그 남자 주인공이랑 남편이랑 아내가 다 E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네. 이블린, 네. 에드먼드. 네. 그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에서 그쵸. 이건 그냥 말장난이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오레드 원스인가요? 아버지 이름 몰라요. 사실 이 노래가 제목이 있어요. 오레드 원스라고. 네. 이게 휘트니 휴스턴이 초대박 쳤던 앨범이 있거든요. 거기 그레이티스 러버볼 있는 그 앨범에 있는 곡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레드 원스라는 노래 하위라노에서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무튼. 감독이 저는 그래서 얘 뭐야 그랬는데 전작이 그거더라고요. 스위스 아미맨. 네. 네. 미친놈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음. 미친놈보다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언급하면 변태예요. 음. 확실한 변태인데 천재야. 이번 영화도 사실 중간에 두 장면 정도 이게 누군가 불편해하기도 해요. 그 약간 물건으로 때리는 따님과 네. 그리고 그 더 이상한 행위를 하기 위해 꽂는. 네. 와 근데 저는 빵 터졌어 그 장면에서.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장면. 그 와. 이후에 그 경비원 있지 않습니까? 그 머머리 경비원 네. 마지막까지 다 하의 네. 안 입고 끝날 때까지 안 네. 입고 있어요. 난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 장면에서 그걸 보자마자 설마 저러진 않겠지 했는데 저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극장에서 반응도 네. 빵 터지는 네. 그 장면에서. 근데 누군가는 애써 이렇게 어색하게 웃고. 불편한 사람도 있대요. 그거를. 당연하죠. 네. 그리고 어떤 대중 영화에서는 절대 나올 수 그쵸, 없는 그쵸. 불편함이에요. 근데 그리고 저는 소위 말하는 상식선에서는 상상이 안 가요. 저래야지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 스위스 아미맨도 그래서 이번에 봤는데 네. 스위스 아미맨은 저는 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역시 그 기괴함과 변태스러움은 있는데 다루는 주제도 명확해요. 그것도 명확하고 이것도 명확한데 그 영화는 저는 아주 그 영화를 제가 예전에 봤으면 이 영화를 이 에브리싱 에브리웨어를 기대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조금 불편하고 맞아요. 너무 괴랄하기만 네. 하다라는 게 커가지고 그랬었던 경험이 납니다. 뭐 그 경험이 이 영화를 만들어 줬겠죠. 그죠, 예. 그죠. 하고 그러면 잠깐 좀 네.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전설의 교양 갔다가 아직 못한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설의 교양.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우선은 2022년작이고요. 우리가 좋아해 맞아있는 A24 영화입니다. A24 영화 중에 가장 큰 흥행을 한 영화고요. 중요한 건 그냥 곁다리 얘기하면 번역을 황석희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대단히 센스 있게 번역이 돼 있었던 영화로 내가 봤고
러닝타임 139분. 안 감독님이 좀 힘들어하는 시간이고요. 지금까지는 저번 주에 7만 명이었는데 입소문이 엄청 돌고 있어서 12만 명 봤습니다. 사실 아주 많이 본 영화는 아니죠. 하지만 이게 미국에서는 상반기 개봉을 했었던 거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좀 그렇게 비싸게 갖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수입사에서. 하고 이게 부산영화제에서도 소개가 됐었던 걸로 네, 이번에 맞습니다. 기억을 해서 네. 아마 라라랜드 때도 그렇고 그게 생각보다 크지 않은 돈으로 뒤늦게 수입을 해왔는데 좋은 입소문을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감독은 다니엘 쉐이너트, 다니엘스라고 부릅니다. 형제인 줄 알았는 형제 아니에요. 친구예요. 8788년생이고 저는 커플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 얘기인데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 게 없는데 제가 확실한 우선 다니엘 콴이라는 분은 이분이 아마 중국계나 아시아계고 이분이 그 중국 이민자 서사를 가져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분이 커플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는 저는 이 영화 볼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 이 영화에서도 잠깐 그 조이가 여자친구 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서는 뭐 이 영화에서 메인 주제는 아니까 근데 스위스 아미맨을 제가 뒤늦게 보고 스위스 아미맨 내용이 그 해리포터가 죽은 시체로 나오고 네. 무인도의 폴 다노가 떨어져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떠내려온 시체가 방구로 자꾸 자기가 죽는 걸 방해해가지고 그 시체에 방구로 섬을 탈출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에는 방구 소리가 시끄러워서 방구를 막았더니 트림을 하면서 시체가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시체와 배프가 되고 서로 교감을 하면서 인생의 가장 따뜻한 누군가를 만나는 내용인데 요게 기가 막히게 세상에서 금기시하거나 터부시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꽃피는 아름다운 우정 내지는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되게 은유적으로 둘이 약간 키스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나 이런 게 있어서 스위스 아미맨은 상당히 감독의 개인 서사가 담겨있는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유추를 해봄직스럽습니다. 그 영화를 안 봤으면 선불리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축하드립니다. 한글 제목을 죽은 시체의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스위스 아미맨 전혀 모르겠어요. 죽은 시체의 사회를 했으면 조졌을 때 아니 좋았어. 조질 뻔했네요. 조지야. 근데 뭐 그 영화는 썬댄스에서 상을 탔고 하지만 사실 그 일반 대중이 사랑하기에는 많이 볼 영화는 절대 아니죠. 어려워요. 저는 진짜 놀란 건 야 해리포터가 이걸 왜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대단하다. 이 영화를 그 자기가 출연을 하겠다고 그 생각을 한 게 되게 그런 소위 말하는 해리포터를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공포 영화랑 막 이상 액션 영화 같은 거 많이 찍고 B급 영화도 많이 물개 찍고. 변하는 것도 그 사람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저스틴 롱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칼리 조엘 오스먼트 꼬마 친구. 그렇죠. 근데 저는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스위스 아미맨 대본을 봤을 때, 폴 다노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배우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 영화의 양자경이 이 대본을 봤을 때도 너무 참신하고 이 또 감독들이 자기들이 작 연출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나이도 8788 되게 어린데 뭐 천재 감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 정도로 젊은 나이에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혐오스러운 마치코 일생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여성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서사는 다 담겨 있어요. 이 영화에 뮤지컬부터 해서. 근데 요번 이 영화를 보면서 양자경 정도의 수준이 되는 배우라면 절대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작품으로 이렇게 탄탄하고 독특하고 그게 후지지 않게 표현되는 영화는 최근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기도 한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양자경을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기피를 하거나 썼을 거다 영화를 왜냐하면 액션이 가능하고 영화 배우 스타로서의 잘 나가고 있는 중국계 배우 이미지 보면 이 영화에 나온 그 멀티버스에 나왔던 이미지들은 양자경이 아니면 사실 대체가 잘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정석영 작가가 이번에 그 헤어질 결심 글 쓸 때 정석영 작가예요. 정석영 작가가 이번에는 여자 주인공이 중국인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박찬욱이 왜 그래야 되냐고 하니까 그래야 탕웨이를 캐스팅할 수 있죠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것처럼 미리 꼽아놓고 했을 거라는 좀 유추를 인맥이다. 해보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화의 그 이미지도 그렇고 양자경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렇죠. 작품인 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훌륭한 영화였는데 또 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그 우선 다니엘스는 지금 A24에서 영화를 많이 만드는 감독들 중에 가장 주목받고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냥 좀 언급할게요. 아리 에스터, 유전이랑 미드소마 만든 네. 그 사람도 엄청 나이도 젊고 근데 미술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유전이라는 영화는 뭐 이미 뭐 대단한 공포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랑 이분이랑 하고 그 제가 보진 못했는데 로버트 패티슨 나오는 어떤 그 도둑 샤프티 형제라는 감독이 있어요. 언컷 잼스라는 넷플릭스 영화랑 그거 만들었던 그 형제들도 요즘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고 또 마지막이 위치랑 라이트하우스 만들었던 로저 네. 에거스인가? 하여튼 그 네 명의 감독이 주로 A24랑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디 독립 영화계 감독들이라 네. 좀 언급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 혹시 스위스 아미맨은 봤어요? 저는 훑어봤어요. 그래요? 사실 이게 좀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초반에 보다가 이거지. 충분히 그럴 만한 영화인데 네. 그 영화 보면 해리포터가 시체인데 약간 어떤 성인 잡지 같은 거를 잠깐 보고 나니까 그 물건이 갑자기 흥분이 되면서 네. 그 친구가 레이더처럼 막 움직이는 그런 연출이 있어요. 변태적이지요. 근데 그걸 어디서 봤어. 그래서 생각을 해서 알아봤더니 이 형제가 만들었던 원래 뮤직비디오 감독이었습니다. 둘이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잘 나갔었고 제일 유명한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는 터네이셔스 D 잭 블랙. 잭 블랙이랑 그 친구 그 네. 메탈 팀인데 2인조. 막 사탄이랑 싸우고 막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뮤직비디오 있어요. 그거 네. 감독이 이 친구들이었고 또 하나 릴 존인가 Who Down for What인가 Who Down for What 하는 노래 있어요. 그 노래 들으면 압니다. 빠빠 네. 한데 그 노래 뮤직비디오 보면 어떤 발정난 남자가 위층에서 쿵 떨어져가지고 밑에 층에 있던 여자를 보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둘이 같이 춤을 추다가 그 흥분을 어떻게 주체 못해서 계속 막 여기저기 들이받다가 밑에 층으로 또 내려가고 막 계속 내려가면서 만나는 가족이나 사람들하고 같이 막 춤을 추고 노는데 막 여성들의 가슴도 막 이상하게 움직이고 남성들의 물건들도 이상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되게 변태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네. 근데 겁나 인상적이고 되게 강렬한데 그 뮤직비디오 만들었던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변태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쾌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차기작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배우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언급을 하면 우선 양자경님은 저번에 우리가 뭐 좀 몇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딸 스테파니 네. 수라는 배우 우리가 봤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저거요. 그 마블 영화. 샹치. 예. 샹치에서 그 걔네 동양인 친구로 네. 맨 첫 장면에 상대방 커플로 나왔던 배우가 있어요. 사실 그때 저는 왜 이렇게 매력 없는 배우들을 캐스팅했지? 왜 동양가 배우들 너무 뭐 이미지나 이거 신경 안 쓰는다면서 그렇게 좋게 안 봤는데 이번 영화 보면서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많이 깨지고 사실 너무 저는 매력적이었다. 이 친구 스타워즈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딴 분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던데. 알겠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인가요? 동양인인데 다 똑같지 뭐. 또 중요한 건 제이미 리 커티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아는 건 트루라이즈 트루라이즈. 그리고 그 전에 우선은 할로윈 시리즈의 히로인이죠. 제이미 리 커티스라는 훌륭한 여배우가 여기에서 세무사 같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 빌런. 메인 빌런 오른팔 네, 같은 메인 걸로 빌런. 나와서 너무 명연기를 나중에 마체티 같은 그 복사기 이거 들고 있을 때 그 쇠절기인가 뭐 네. 그거는 또 할로윈이 떠오르기도 하고 라이브 사우드에 나오셨죠. 어디요? 아 맞네. 네. 근데 옛날에 트루라이즈에서 정말 매력적이셨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그게 평생의 각인이 될 정도로. 야, 그러니까 제이미 커티스 트루라이즈 끝. 거기서 이 정도로. 보면 평범한 그냥 주부였다가 네. 남편이 스파인 걸 알고 도와주기 위해서 갑자기 좀 되게 섹시한 옷을 입고 뭔가 연기를 하는데 갑자기 매력을 뿜뿜하시면서 그쵸. 정말 멋진 쩔어요. 분이라고. 네. 호러 퀸이었습니다. 거의 초창기. 그리고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사실 이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 건데 남편 역할로 나온 에드먼드 왕으로 나왔던 키 호이 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다니엘 콴, 키 호이 콴 씨네요 둘이. 혈맹.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 배우는 아니에요. 1971년 8월 21일 베트남 출신입니다. 키가 상당히 작아요. 165cm고 작은 거인. 맞습니다. 이분은 정말 저도 초반에는 썩령 닮았네라고 네. 생각하다가 영화를 계속 보는데 네. 점점 매력적이고 그렇죠. 심지어 화양연화 씬에서 이분이 보여주는 그 매력이랑 아. 대사 있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매력적이고 처음에 액션도 되고 도대체 누구냐고 알아봤더니 우리가 그 인디아나 존스 네. 레이더스에서 봤던 그 어린이였어. 어린 나이. 와, 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 건 그 영화랑 구니스에도 나왔고 네. 그리고 나서 필모그래피가 거의 없습니다. 뭐 1992년에 원시 티네이저라는 영화에 잠깐 나온 다음에 필모가 거의 없다가 2001년에 무한 부활이라는 중국 영화에 정의건 나왔었고 사실 공식적인 영화 이력은 21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 중간에 관두셨었대요. 아, 그래요? 그 얘기가 들었는데 뭐냐면 저는 잘 몰라요. 관두셨다가 기생충이 상 받는 걸 봤나? 그걸 보면서 아시아권이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시작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역시 어허. 기생충. 네. 근데 너무 저는 이 영화에서 신 스틸러는 저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남편이 마지막 대사 중에 당신이 볼 땐 나는 너무 나약하고 그렇고 맨날 웃고 막 그런 줄 알았지만 나한테는 나의 자상함이나 친절함은 나의 전략적 무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 특히 배려심 우리 어쩜 피카인드 리와인 때도 네. 그렇지만 배려심, 자상함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에 다들 그런 거를 베푸는 사람을 호구로 보거나 만만하게 그렇죠.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이 영화에서도 그런 태도가 기저에 깔려있죠. 아내도 남편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처음에 무시하고 막 그러죠. 예. 네. 근데 그 태도 때문에 영화 초반에도 오늘 저녁 6시까지 해오라고 밀어주고 후반에도 제이미 리 커티스가 경찰을 가져가는 거 풀어주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양자경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람은 이 방식으로 싸우고 중요한 건 이 영화의 가장 메인 아이템인 눈깔, 구글 아이스라고 네. 부르는 그 눈깔 남편이 가방에다 붙였던 네. 거고 그 남편의 자상함을 상징하는 게 그거랑 곰돌이 인형이랑 그리고 또 그 스마일 쿠키 3개 정도 네.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생각보다 큰 힘을 준다는 영화 얘기를 하고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구글 아이를 그 매트리스 씬 다음에 네. 총알을 다 뿌리치고 그거를 눈깔로 바꾼 다음에 다 바꾸고 나서 당신 그만 싸우라고 뭐 하려고 하는 거냐고 남편이 물어보니까 나도 당신 방식으로 싸우려고 I learn to fight like you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친절함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되게 큰 원동력을 할 수 있는 그 시야를 남편이 안겨주는 거고 그리고 그 화양연화 씬에서의 남편 연기도 그렇고 전 모든 액션 씬도 이 영화 아까 안 감독님이 어수선하다 사람들이 막 산만하다 막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초반에 의도적으로 너무 말도 많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남편의 액션씬이 나오면서부터 네. 밀도가 생기거든요. 뭐 약간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남편 배우에 대해서 되게 너무 감동적으로 보고 그래서 키 호이콴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고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오는 영화에서 이 배우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가 엄청 높았어요. 저는. 강약 조절을 엄청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할 때와 강할 때와 그 멋짐과 확실한 씬이 갑자기 멋있게 하다가 지금부터 나를 따라오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연기 변화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이톤이야. 그러니까 배우도 너무 잘 소화해냈고 감독 각본이 너무 설정을 잘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래요. 이건 약간 이성을 놓고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냥 쭉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영화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제가 헤어질 결심 때도 얘기했던 거였는데 사실은 이런 영화들이 좀 성공을 어느 정도 좀 해줘야지 이런 기발한 발상과 저변이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는 약간 좀 정제돼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길거리에서 거리 음식도 좀 먹어야 되는데 맨날 프랜차이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가 프랜차이즈 음식이라면 이런 영화들이 바로 길거리 음식이나 로컬 음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좀 잘 돼야 더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람쥐. 네, 좋습니다. 전설의 교양 끝났고요. 네. 아무튼 이 영화에 대해서는 근데 뭐 우리 또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는 않았으니까 뭐 수없이 많은 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뭐 다른 영화들 이런 거 오마주한 장면들도 좀 인상적이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그 베이글과 구글 아이 눈깔 그 두 개의 그 시각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화 얘기했는데 참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영화 저는 마지막으로 평을 하면 이 영화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이제 5점 매기고 이 영화에 대해서 막 정리를 해놨어. 그리고 나서 원래 안 보는데 너무 궁금해서 우리 방송 전에는 웬만하면 다른 유튜버 걸 안 보거든요. 근데 이동지 씨 걸 봤어.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동지 씨가 다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우선 첫 번째 야 대단하다. 내가 대단하다. 옛날 녹도 그랬거든. 녹도 내가 보자마자 조스 얘기를 했는데 이동진 씨가 보니까 조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난 대단한 것 같다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봤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거의 다 똑같이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하고 한 가지만 딱 여기서 그 마지막에 에브린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트릭스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얘가 멈췄다가 깨어날 때 여기서 보면 모든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게 우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라는 만화에 그게 나와요. 아톰이랑 플루토라는 정말 강한 최고의 로봇과 싸워서 아톰이 죽고 멈춰버리는데 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주입을 하면 된다예요. 근데 둘 중 하나야. 하나는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가면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초월한 존재로 다시 깨어난다. 근데 이 영화에서도 후반에 에블린이 다시 깨어나는 방식이 이게 있어서 이것도 표절은 아니지만 그건 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따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 철학에서 초인 개념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아무튼 이거는 어쨌든 멀티버스랑 이 버스 점프 이거를 설명을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집중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 이거를 볼 때는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집중해서 보니까 훨씬 쉽고 그리고 요번에 이 다니엘 쾅 감독 인터뷰 보면서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양상 실제론이라는 이론을 보고서 자기가 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멀티버스를 가능 세계라는 단어로 이제 미국 철학가 데이빗 루이스가 얘기를 했는데 가능 세계는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게 현실 세계고 다른 가능 세계들도 다 그 사람들한테 현실인데 그쵸.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고 오로지 유사성으로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유사성으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조금은 다른 존재지만 연결은 돼 있고 이런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양자역학 80년도 기반하고 있는 거죠. 예. 네네. 하여튼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차용을 잘해서 잘 표현했고 잘 연출을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 우선은 우리가 어렸을 때인데 멀티버스는 사실 어벤져스 보면서 이제 사실 걔네들이 참고서 역할을 해줘서 이 영화는 사실 그 덕을 받고 그때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 영화를 만드는 시기에 우선 개봉하기 전에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인투 더 원래 멀티버스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개봉을 해버려가지고 사실 감독이 조금 당황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비슷한 생각 했는데 그 영화가 또 너무 잘 만들어 놔버려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영화가 뭔가 후발주자로서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했었다라는 인터뷰도 한번 보았었습니다. 네. 오히려 고마울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도요. 네. 저는 좋은 것들끼리는 다 서로 윈윈이 되지 네, 절대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고 거기엔 돌멩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네. 돌멩이 돌덩이 같은 인간들이 나오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장면은 그리고 소세지 씬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음악 나오잖아요. 네. 그 인류를 네. 소세지인 유인원이 그냥 유인원을 이겨버리는 그쵸. 바람에 네. 그쪽으로 진해가 된 네. 건데 음악도 빰빰빰 빠밤인데 빠밤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던가요? 네, 짜르짜스 네. 이렇게 말했다였죠.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DDR로 가볼까요? 예. 뭐 간단합니다. 손 럭스라는 미국의 밴드예요. 근데 사실은 이 밴드가 라이언 로트라는 메인 음악가가 있고 이 양반이 혼자서 1집부터 30까지 혼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네 번째 음반에서 멤버가 들어왔는데 그 멤버가 이제 라파크 바티아라는 사람이랑 이안 창이라는 그 중국계 멤버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은 딱히 필모는 없고 기본적으로 자기네 음악을 하는 팀이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기점으로 아마 영화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독특한 이력이라는 게 밴드잖아요.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케스트라 스코어부터 해서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었어요. 약간 전위적인 음악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처음이라면 굉장히 천재적인 역량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음악이 튀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 영화에서 표현하는 방식처럼 어떤 건 톤으로 조지고 어떤 거는 막 멜로디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앙상블이 잘 돼가지고 얘네 뭐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메인 감독 라이언 로트라는 감독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및 다람쥐. 예. 또 하나 더 추가하면은 네. 오늘의 팔로우. 요거 안 그래도 저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네. 좋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게 80년대 개그 같은 스타일인데 거기서 보면은 그 개 키우는 여자분 있잖아요. 처음에 네. 그 개를 막 던지는. 근데 사실 이게 짠이 저는 똥꼬에 뭐 꽂는 거보다 이게 더 불편하면 어떡하지? 불편해요. 네. 근데 그거를 누가 봐도 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쾌하게 넘어가는데 이 여자분이 매력에서 찾아봤습니다. 제니 슬레이트라고. 또 이런 제인이에요. 네, 제니 걔 이름이 잔이 맞죠? 네. 짠이. 그러니까 냉장고 들어갔어도 막 돌아오잖아요. 막 싸우다가 내 개가 아프면은 멀쩡히 돌아왔다가 다시 싸웠다가 그러니까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 싸움 씬은 또 이제 킬빌에서 네. 고고가 하는 씬 또 오마주한 거고. 근데 오히려 네. 그 장면이 전 재밌었던 게 누가 봐도 저 개가 인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덜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그게 진짜 리얼하게 CG로 했으면은 엄청 보기 아. 싫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화장실 개그 많이 하던 음. 그 영화 감독 있었지 않습니까? 그 쌍두 그 뭐였지? 그 아메리칸 파이 아메리칸 네. 파이가 아니고 하여튼 네. 코미디인데 화장실 개그 많이 했던 그 감독 영화 있었어요. 그, 네. 메리에게 뭔가 특별하게 네. 있게 만든 그 감독 형제. 음. 그 감독 영화들이 이런 개그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불편하니까 안 그죠, 하는데 그죠. 거기서도 막 개랑 막 네. 싸우는 장면 막 이런 거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있잖아요. 뭐 발로 걷어 차서 날려보내는 거 옛날에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안 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딱 나오길래 오 엄청 도발적인데 이거를 이 시대에 지금 맞아요. 동물을 던진다고? 동물학대를. 근데 거기서 이 여자가 엄마! 막 이러니까 그래 완충이 된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불편했다가 그냥 이걸 쌈으로 보니까 좀 덜 불편한 그것도 게 그런데 나더라고요. 저는 불편함을 의도했다고 네, 생각해요. 네, 이 감독이 여기 스위스아미맨도 그렇고 네. 네. 어떤 장면은 우리가 그 기존에 갖고 있는 터부시하거나 불편한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그 변태 장면들은 빼면 더 유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왜냐하면 생각보다 끝나고 나서 그 장면들이 너무 강렬히 남아서 네. 집중에 방해가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곱씹을수록 감독에겐 이게 저항하는 방식이구나라는 옛날 메탈 세대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예술이라는 네임을 맞아요. 붙이는 저것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그죠. 일반적인 드라마들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또 A24에서 네. 이름을 갖고 나오니까 저 A24 너무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십니다. 하여튼 네. 오늘 무슨 방송은 저번에 비카인드 리완드도 그렇고 네. 이게 이게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영화인데 Every All at Once는 네. 하지만 아껴두도록 하고 뭐 부족하면 나중에 연장전으로 해가지고 네. 또 네, 하면 좋습니다.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영화는 과감하게 이번 영화 보는데 화양연화 장면이 왕가희 감독 그 촬영 기법을 대놓고 써니까 너무 좋고 네. 엔딩 크레딧도 왕가희 화양연화 스타일로 해가지고 떠오른 김에 하고 또 얼마 전에 화양연화 리마스터링이 개봉을 했고 쿠팡이랑 넷플릭스에서 다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 182회는 화양연화 리마스터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방송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